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크릿 행동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려도 이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유입되시면서 아마 여러 번 다시 또 질문이 들어올 주제라고 생각해요. 시크릿 관련 혹은 영성 관련 책들을 보시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이기도 하고 음이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저는 사실 애매한 걸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시크릿을 받아들이는 데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던 사람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알고 나니 모든 게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연인 시크릿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여자가 있고 B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루어지기 위해 연인 시크릿을 하고 있습니다. A 여자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용한 여자고 B 여자는 활발하고 직진형 스타일이에요. 두 사람은 좋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자와 만날 때도 좋은 이미지를 잘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자는 이루어지고 싶던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서 이루어졌고 B 여자는 좋은 기회다 싶을 때 고백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원하던 시크릿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A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B만 행동을 한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원하던 결과를 이룬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동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좋은 진동 상태에 있고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A는 스스로 먼저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고백을 받는 것을 심상했을 것이고 B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니 그냥 직진해서 고백을 한 것이죠. 진동 상태를 늘 강조드리는데 좋은 진동 상태에서 우러나와서 한 일은 행복을 부르고 좋지 않은 진동 상태가 기반이 되어 했던 행동, 말들 이런 것들은 불행을 부릅니다. 그럼 각설하고 근본 원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건 액션이 아니라 나의 진동 상태이다. 이게 가장 바탕이 되는 원리입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노력할수록 더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관계에서 노력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진동이 활성화된 상태여서 망가져가는 어떤 작은 부분이 보이면 그 부분을 보고 심리 상태가 아둥바둥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액션으로 아무리 잘해주고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하려고 해도 상대방은 더 멀어지게 돼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 진동 상태가 안 좋은 게 계속 활성화가 되면 모든 것들이 망가져가는 중인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 좋은 상태를 계속 활성화시키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노래 가사들 많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 간쓸게 다 빼주는데 너는 자꾸 멀어져. 너는 나보다 못해주는 그 남자가 좋대. 그놈은 나쁜 놈이야. 이런 노래들.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노래를 하는 내 진동이 나쁜 겁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경험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부부가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땅이 넓어서 땅이 많이 남은 상태였는데 그 남은 공간에 아파트를 짓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융자도 갚고 하느라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대요. 사실 지을 돈도 있긴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 모아놓은 거라서 아파트를 짓는 데는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크릿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짓는 시크릿을 하기로 한 거죠. 그때부터 이 부부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아파트를 다 짓는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임차인에게 세를 내주는 상상도 하고 그 속에서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고 친구가 와서 대단하다고 해주는 상상 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을 하는 부부를 괴짜 취급해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 한 명도 상상 속으로 불러옵니다. 그 친구가 그 아파트를 다 지은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아름답다 라고 축켜 세워주는 모습도 계속해서 상상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던 어느 날 낯선 사람이 이 부부의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토목 건설업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신기하다는 식으로 내가 여기에 왜 찾아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왜 넓은 땅에 아파트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부부는 아파트를 지을 돈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목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직접 견적을 내보고 부부를 찾아와 3만 달러만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상상 속에서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토목 건설업자는 다시 찾아와서 부부가 원하는 아파트와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며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 부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또 지나고 건축업자가 또 찾아와서는 대출이 가능한 회사가 있다고 말했지만 부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건축업자가 또 찾아와서 대출 비용까지 다 지급하겠다며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사인을 했고 그 부부의 상상처럼 아파트는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을 괴짜 취급하던 그 친구는 찾아와 그 부부의 상상 속에서와 동일하게 너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이 일화가 우리가 시크릿을 할 때 취할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빌은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에 집중하는 끈기, 고집스러움과 철면피, 즉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걸 이미 가졌어 라고 말하는 뻔뻔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에 끊임없이 집중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될 놈은 된다라는 말 아시죠? 소망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집중 속에서 하는 행동이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데려다 놓게 됩니다. 사실 저 부부처럼 저 정도 뻔뻔할 수 있는 태도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에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을 미루어 보면 행동을 해야 하는 범위는 내가 만약 10억을 벌고 싶어.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러면 아무 행동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하면 이 목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행동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진동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액션을 취할 때도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이루어진 장면에 가 있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 그리고 훈련은 모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원하는 모든 소원 이루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